미디어를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이제 교육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비의 측면에서 미디어의 비판적인 활용, 지식 습득을 위한 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의 교육 목표는 미디어 헐, 역량과 공동체 윤우야, 스킬을 거의 갖춘 미래 누구냐? 소리 인재 지르는 사람이 양성입니다. 이제 올해 관계부처 합동해서 미디어 역량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무조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디어의 접근 이용 측면에서 미디어의 또 이해 분석 측면에서 권리 책임, 표현 소통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 학교의 교육 현장을 이제 살펴본다면 약간은 표현 소통 부분, 표현하는 측면, 이용하는 측면에 조금 더 치우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보완하고자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학교에 가셔서 다양한 교육을 해주실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 분석, 권리 책임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미소들이 공유학교 분야에서 온라인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조금 더 학교는 본질에 충실하도록 일단 나갈게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학생들이 와서 지역과 협력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 속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이 어디 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냐면 학교 미디어 교육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 미디어 교육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미디어 교육을 확산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에 저희 사업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유학교를 통해서 미디어 체험을 저희 이제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관련된 자료들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학교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고 함으로써 미디어 교육의 접근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그리고 학생 미디어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활용 측면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에 맞춤형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수업의 방식이 무엇인가 해서 담임교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담임교사 수업형을 진행을 해드리고 또 강사님이 오셔서 수업을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분들에게는 전문 강사를 학급에 파견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1088학급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883학급 학교로 연수가 있어가지고 녹화 좀 하려고. 교육을 해주실 것이고 또 담임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업해 주시는 학급은 205학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컴퓨팅 교사 협회와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 협약 이곳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이제 개발한 자료와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이러한 교구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이 부분을 학교에 제공을 하고 또 전문 강사까지 파견해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조금 더 이제 확산할 수 있도록 이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경기도에 이제 있는 학교로 출강을 하시게 되잖아요. 경기 교육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이나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은 이제 안 계시겠지만 간혹 이렇게 강사님들께서 조금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이 출강하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다 굉장한 역량이 뛰어나신 전문가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은 선생님들께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간이 부족해서 강의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 뭐 또는 내가 조금 수업이 지금 원하는 만큼 진행이 안 됐는데 강의 내용이 이제 뭐 배정 시간 내에 적합한 분량이 아니다. 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밖으로 표출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사업에 관련된 또 저희 센터에 관련된 간단한 소개 말씀 이제 드렸고요. 미디어로 소통하며 꿈꾸다 저희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참여와 소통이 있는 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사님. 네, 사업에 대한 소개와 센터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미디어에 관한 내용들을 수업을 진행하실 텐데 학교에 가셔서 미디어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이혜영 강사님께서 미디어의 이해와 이용 방법에 대한 연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 공유 반갑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오늘 또 선생님들과 함께 미디어 중에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저는 미디어 교육 강사 지혜영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 공유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잘 되었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로 가서 특히나 초등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영상물 등급 위원회도 수업하고 있지만 언론지능재단이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도 이렇게 영상에 관련된 일을 아이들하고도 수업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의 입장에서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경험담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짧지만 40분 동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영상물에 이 등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이런 등급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과 이렇게 영상물 가지고 수업하실 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또 슬기롭게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름은 지혜영이고요.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건 것 같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센텀시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부산에 있는데 지금 영상물 등급위원회랑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아서 수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요즘 아이들 영상물은 하루에 몇 번씩 다 접하고 있고 영상물 틱톡으로도 올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물론 다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 영상물들이 과연 다 우리 아이들이 다 접해도 되는 것인지 먼저 물음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분별하게 영상에 노출도 되어 있고 또 성인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수업할 때 얘들아 오징어 게임 봤니? 그랬더니 부모님과 함께 봤어요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시리즈물 굉장히 저도 잔인해서 어른들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이런 영상들인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이 내 나이에 맞는 영상물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를 먼저 배우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 접하는 영상,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미디어 수업을 진행하시니까요. 아이들이 영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굉장히 집 안에서 영상물들을 많이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 표현하는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그 표현력도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죠. 요즘 또 인공지능으로 딥페이크 기술까지 아이들이 뭐 다 접하는 게 너무 쉽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 조사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2020년이지만 아마 더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평균 영상물 시청 시간이 이렇게 4시간 넘게 하루 종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유해 영상물까지 많이들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영상물 등급 분류를 하고 있는 것들은 어른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뭔가 기준점이 필요하겠다.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영상을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영상물 등급 분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는 이런 설립 근거가 있습니다. 네, 법에 근거해서 영화, 비디오 및 공연물과 그 광고 선전물에 대한 윤리성과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내가 이런 영상물이 접해도 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멀리해야 될지 이런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윤리성과 공공성을 보호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주 역할은 뭐 이렇게 보호하고 정보도 제공하고요. 사후 관리까지 그리고 홍보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영상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물 등급위원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었고요. 2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물 등급에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상물이 있고요. 영화, 그 외에 또 이제 요즘에 OTT 서비스 있죠.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비디오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초록색의 전체 관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그리고 여기선 19세 이상 관람가 용어보다는 청소년 관람 불가 혹은 청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할 때 이 4가지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신호등하고 비슷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초록색은 안전하게 우리가 봐도 되지만 빨간색 어떨까? 지나가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저학년 친구들도 쉽게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저는 예전에 이제 방송 TV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람인데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7세 이상 봤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TV 프로그램하고 이 영상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조금 설명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수업 중에라도 TV 프로그램과 영화 이렇게 약간 구별을 잘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게임은 어때요? 하고 물어볼 때 게임도 뭐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여기 보시면 용어가 조금씩 다르죠. 아까 우리 영화에서는 관람가였습니다. 네, 관람을 하는 영화고요. 그다음에 TV는 시청가 이렇게 되어 있고 5개로 나뉘어주죠. 중간에 7세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게임은 이용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처도 다 다르고요. 자, 그래서 영상물을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는 또 TV 프로그램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요 7가지를 쭉 알아두시면 TV와 어떤 면은 또 비슷한 면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영상물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요 아이콘도 보시면 그림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이요.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번 주제는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 속이나 뭐 OTT 서비스 우리 그 안에 있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운가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령층이 얼마나 이해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른들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 그림에 보다시피 선정성, 네, 남녀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수업에서는 이 밑에 있는 작은 글씨는 이렇게 적어서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선정성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영화에 얼마나 야한 장면이 많은가 뭐 요 정도 설명하고 끝납니다. 뭐 호기심 많은 친구들 막 더 얘기해 달라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거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설명하다가 이제 자를 부분은 잘라준다든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이제 눈높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선정성이고요. 그다음에 폭력성은 뭐 주먹이 이렇게 나왔죠. 폭력성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마동석 얘기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뭐 범죄도시 막 이런 거 많이 봤다고 얘기도 하고요. 서로 때리거나 죽이는 위협적인 요소가 만약에 때리더라도 뭐 진짜 피가 낭자하다든지 뭐 이제 뭐 고문, 혈투 여기 설명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잔인하게 표현된 경우는 이제 연령 등급이 아까 청소년 관람 불가로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사는 거칠고 거북한 욕이나 대화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욕 같은 거 뭐 선생님 근데 욕 한 번에 했다고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7가지를 다 설명한 이후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한 번 욕 나왔다고 물론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난 후에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요 대사도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영화에서 욕이 나온다든지 거친 표현들은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는 공포입니다. 무서운 심리적으로 막 진짜 공포 영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긴장감, 그 자극, 위협적인 그런 충격이 얼마나 많이 주는가. 뭐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음악 있죠. 음산한 음악 이런 것도 거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약물인데요. 여기는 이제 약물, 요즘에 또 마약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 술이나 담배가 자주 등장하는 영상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모방위험입니다. 여기는 이제 잘못된 표현임에도 내가 자꾸 주인공을 따라하고 싶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정도가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 뭐 무기류를 만드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든지 주인공을 따라하고 싶게끔 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저희는 이제 수업 중에 모의 등급 분류 체험을 하거든요. 짧은 영상물이라든지 영화 예고편을 보고 아이들이 직접 분류를 해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제가 우리들이라는 영화, 초등학교 4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영화를 그 수업 중간에 영화 예고편을 보고 등급 분류를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를 따돌리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방 위험에 뭐 갑자기 청부를 이렇게 해요. 굉장히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나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물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가지 내용 정보들을 골고루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등급이 정해져야 극장에서 상영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OTT 서비스는 자체 등급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7가지 기준을 잘 아시는 전문가님들이 하십니다.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진지하게 이 경우는 청소년들이 따라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든지 너무 뭐 폭력적이라든지 너무 선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극장에 상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개봉한 안녕 할부지라는 영화가 있죠. 우리 푸바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영화 여기 보시면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 위험 모두가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도 전체 관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짧게 보고서 이 영화 등급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수업에 같이 응용하셔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체라는 거는 이제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물론 혼자 볼 수 있는 영화죠. 자, 서울의 봄 작년에 개봉해서 추석 엊그제였던가요? TV에서 방영도 하던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주제,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여기에 담배 피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럼 7가지 등급을 이렇게 모두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지금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가장 높이 있는 노란불이 뭐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그 등급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12세 이상 관람가가 된 것이죠. 자, 다음 영화는 이거 이제 초등학생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중학생 친구들도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봤대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너무 잔인해서 청불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조금 자극적이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영화는 지금 15세가 5개가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한 장면들은 많이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던 오징어 게임, 왜 19세인가, 청불, 왜 19세 이상이 이렇게 찍혀 있는가를 이 내용 정보를 보시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이런 부분들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15세 이상 이렇게 들어왔지만 지금 청불이 4개나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라도 가장 높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 등급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영상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끔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이 제한 상영가가 무엇이냐? 우리 요거는 제한 상영관에서 상영을 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공식적인 제한 상영관은 없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러니까 상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내용 정보도 요 내용 정보 같은 경우는요.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영화 들어가서 제목만 치셔도 이런 정보들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19세 이렇게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이 등급 표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지나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매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고 영화관, 티켓박스, 그다음에 티켓, 뭐 자동 발매기, 키오스크 이런 다양한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뭐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은 TV, 뭐 OTT 서비스, 스마트폰 이런 데에 가시면 이런 정보들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영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총 3,600여 편이 심사를 받아서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쳐갔고요. 비디오, 아까 말씀드렸던 OTT 서비스는 10,000여 편이 넘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영화도 청소년 관람 불가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여기는 비디오물 같은 경우는 전체 관람가,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이렇게 찾아가시면 다양한 영상물 정보들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영상물 등급 분류를 하는가? 아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호주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시면 뭐 다양한 국가, 거의 모든 세계의 나라, 많은 나라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체 관람가 12세, 15세, 그다음에 성인이 볼 수 있는 청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호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등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7개 정도로 아주 세분화돼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청소년들을 더 보호하는 장치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한번 이렇게 미국과 영국, 일본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관람가, 그다음에 부모 지도하 전체 관람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13세 이상 관람가지만 이것도 부모 지도하에, 그리고 17세 이상 관람가, 그다음에
어른들만 볼 수 있는 17세, 여기는 미국이니까요. 네, 청소년 관람 불가, 예,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지도와 전체 관람가, 그다음에 12세 이상 영화 관람가, 12세 이상 비디오 관람가가 또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18세 이상 관람 불가. 네, 성인만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분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화라도 나라마다 등급은 아마도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차이도 있고, 보는 시각,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벤져스가 호주 같은 경우는 15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12세, 일본은 또 전체 관람가로 굉장히 낮춰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여주면 또 갑자기 친구들, 이제 학생들 같은 개구진 친구들은 선생님 저 일본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거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영화지만 나라마다 보는 관점들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는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등급위원들이 모여서 굉장히 의견을 많이 나눠요. 어떤 분은 요거는 청소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거,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은 뭐 이런 거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간에 중간점을 타협과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왜 이거를 15세나 12세로 했죠? 이런 뭐 이거는 시각 차이,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은 네,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TT 서비스는 작년부터 5월부터 2023년 5월부터는 자체 등급을 이렇게 처음에 요 7개의 사가 먼저 실시를 했었습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티빙, 쿠팡 플레이, 그다음에 애플 TV, 왓챠 등에서 먼저 영화 비디오법에 따라서 실시되면서 자체 등급 서비스,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이 회사 자체에서 등급 분류를 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뭐 유통을 빠르게 하고 이런 점은 또 이제 권장할 만하나 이게 이제 이 회사 자체에서 이 영상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다양한 시각 차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세 개의 회사가 또 더 추가로 해서 현재 2024년 8월까지 네, 지금이 이제 9월이죠. 작년,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두 10개 회사에서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OTT 서비스에서 이렇게 자체 등급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OTT 서비스를 가족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맹점 때문에 아이들이 문턱이 굉장히 낮아져서 부모님의 관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보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거를 부모님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늘 이야기를 합니다. 키즈 컨텐츠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안심 모드라는 거. 그런데 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선생님 저는 유튜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입장에서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이 그동안 부모님이 이렇게 보호했던 것들을 내가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일부러 이런 거를 알려줘서 얘한테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닐까. 하지만 지금 워낙 이런 영상물이나 이런 매체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너무 또 이렇게 몰라도 돼. 이것보다는 아는 것이 더 도움이 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주는 선들은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심 모드 설정이나 요거 각 회사에서는 안심 모드 설정을 다 할 수 있는 요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영상물 등급도 비디오물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색깔별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사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영상에 뭐 이렇게 빨간 딱지 뭐 이런 거 없지요.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영상물에 뭐 아이들 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노랑 딱지 붙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저는 저학년이나
초등학생들한테는 특히나 이제 유튜브 키즈를 많이 권하기는 하는데 너희들이 불편한 영상을 보거나 안 좋은 영상을 봤을 때는 신고하는 정신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저희 영상물 등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은 저희 영상물 등급위원회 올바로 봄이라는 사이트가 예,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네, 등급 분류에 대한 영상 온라인 교육도 만들어져 있고요. 퀴즈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는 선생님들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로 봄이고요. 저도 강사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유튜브 못 보게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지. 너희는 이런 채널 뭐 보고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는 보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저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알면서도 알고 나를 지키는 것들을 더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강사,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늘 우리가 접하는 것들을 하나라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강사의 역량에서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디어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뿐만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영상물 등급 제도가 있다라는 거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수업에도 좀 적용을 하고 아니면 우리 주변의 아이들한테도 조금 설명해 주면서 건전하게 아이들이 좋은 영상물들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저 또한 그런 것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준비 이 정도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영상물 등급위원회 수업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수업 영상물 등급위원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등급 제도 설명을 한 후에 아이들하고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라든지 너희들이 이런 영상을 봤을 때 어떤 경험을 가졌니?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준비해 갔던 영화가 불편한 아이들도 있어요. 무서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잠깐 눈을 가려도 돼.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그 나이에 맞는 영상물들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영상에 대한 분석도 좀 해보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그 장애인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 영화도 많이 수업에 참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영화긴 하지만 장애인, 비장애인들 모두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있다라는 거 많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채팅창에, 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굉장히 네, 많으시네요. 네, 200여 맞습니다. 분이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네, 따로 질문이 만약에 혹시 지금 네. 당장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추후에라도 궁금한 것이 생기시면 저희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님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사이트를 하나 구비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Q&A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제가 강사님께 전달드리고 네, 답 네, 받으면 강사님께 네. 다시 그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많이 많이 소통하시고요. 즐거운 영상물들로 아이들한테
좋은 길 안내를 하시는 길잡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영상물 등급위원회 미디어 강사 지혜영이었고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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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들으신 강사님들께서 강사님에 대한 칭찬이 엄청납니다. 네,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순서는 이제 사실 실제로 이제 가셔서 어떤 수업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저희는 2차시 수업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2차시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안산 호원초에 근무하시는 임송희 선생님께서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수업하시면서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송희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저는, 화면 공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준비가 되시면 바로 우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하실 선생님께서는 네, 요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하셨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선생님들께 수업의 진행에 대한 노하우를 아마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받은 안산 호원초등학교 교사 임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강사님들 앞에서 이제 수업 자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저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짧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혹시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교재가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 교재는 강사와 교사 신청해주신 모든 학급에 배부가 되는 교재고요. 저는 이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교재 안에 보시면 1차시부터 총 4차시까지 수업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강사님들께서는 그 1차시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시고 2차시에는 헬로메이플이라는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컴퓨터실에서 아마 수업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자료는 1차시에 해당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1차시에서 이 모든 자료를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도안과 PPT로 준비한 내용은 1번과 2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내용을 어떻게 수업에 사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P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교재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인쇄본을 받아보시면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면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게임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게임용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2차시까지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선택 활동으로 그 활동 3을 추가해 두긴 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좀 빨리 끝난 친구들은 남는 시간에 할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요 실천하기 부분을 선택 활동으로 두었으니까 요거는 강사님들께서 수업하시면서 시간 배분 잘 보시고 뭐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수업 이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는 공유 중지를 하고 PPT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PPT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강사님들이 수업하시기 편하시게끔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자료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업 1차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큰 주제는 디지털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발자국을 주제로 총 2차시 수업을 준비했고요. 동기유발부터 해서 필요한 영상 자료나 퀴즈 내용들도 다 넣어 두었고요. 그리고 정답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에 답을 써 두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가시면 이제 빈칸 채우는 퀴즈들이 좀 더 나오거든요.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 빈칸에 답을 적어두었으니까 참고하셔서 수업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강사님들께서 워낙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제가 뭐 수업 꿀팁을 드리기에도, 네, 드릴 건 딱히 없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활동 2 부분이 조금 게임 이해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활동 2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활동 2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빈칸과 그림이 있는 카드, 그 카드를 활용한 메모리 게임인데요. 메모리 카드를 아이들에게 뜯으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게임 준비를 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총 12장이 있고요. 그리고 점수 카드가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장이 있습니다. 총 카드의 수가 27장이기 때문에 카드 분실되지 않도록 아이들 잘 뜯을 수 있게 안내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미 뜯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가위로 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2인 1조가 팀이 되어서 카드 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에 대한 내용은 여기 다 적어 두었는데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발자국 관리 카드 12장과 점수 카드 15장, 총 27장을 뜯은 다음에 카드 내용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읽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리 카드의 내용이 총 12개가 다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 카드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숙지를 해야 메모리 게임을 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먼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4대3 비율로 놓게끔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점수 카드가 있잖아요. 이 점수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15장의 카드 중에서 카드 더미를 만든 다음에 위에 있는 3장을 이렇게 깔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두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순서를 보시면 점수 카드 중에서 선택하고 싶은 카드를 지목해서 도전이라고 외칩니다 하면서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짝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친구가 먼저 점수 카드를 고를 수 있게끔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나는 1-1 도전이라고 외치면 1-1이라고 적혀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1-1 카드에 해당되는 메모리 카드를 찾아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메모리 카드에 발자국 지우기 카드와 발자국 남기기 카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발자국을 지우는 카드만 찾거나 발자국을 남기는 카드만 찾아도 되고 또는 1과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지우기 카드 하나, 남기는 카드 하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카드 12장 중에서 발자국 지우기 카드와 남기기 카드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1-1 요 점수 카드를 갖고 싶으면 나는 2장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 2장이 하나는 발자국 지우기 카드, 하나는 발자국 남기기 카드가 되어야 돼요. 사실 1-1은 좀 쉽게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2-1이 되거나 5-0이 되거나 6-1이 될 경우에는 발자국 지우기 카드를 더 많이 찾아야 되니까 카드를 더 많이 뒤집어야 되니까 확률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점수 배점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이 발자국이 점수를 의미하는데 점수를 적게 받으면서 이 카드를 아마 다 소진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뭐 2-2라든지 3-2라든지 4-3이라든지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점수 카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나중에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 자료 준비를 하면서 제일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혹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게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 하시면 그 Q&A 남기는 저희 나중에 사이트를 알려드릴 텐데 거기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답변을 달아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게임을 하는 영상을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이랑 한번 찍어보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이 교환을 저도 받지를 못해가지고 시간이 된다면 그 교환을 받아서 저희 반 아이들이랑 한번 해보면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채팅을 주셨군요. 네, 1차시입니다. 네, 2차시는 컴퓨터실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 네, 알겠습니다. 영상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을 하면, 시간이 아마 4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네, 시간이 오버가 될 경우에는 여기 선택 활동으로 제가 준비한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발자국 지우기 약속해요 해서 디지털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리 약속을 간단하게 쓰고 서로 이제 약속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뒤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휴대폰 거치대 만들기 그 자료가 또 저희 교환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더 시간이 많이 남는 친구가 생긴다면 요거까지 만들어서 붙이는 활동까지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아마도 이 게임에서 거의 1차시가 끝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휴대폰 거치대 만드는 건 영상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영상 보여주시면서 그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게임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게임 생략을 하시고 뒤에 있는 활동 3을 조금 더 비중 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여기 카드 내용은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2차시에서 이 카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2차시 내용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헬로 메이플 할 때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내용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2차시 PPT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2차시는 엄청 간단해요. 헬로 메이플 접속만 아마 접속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게임을 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습니다. 잠깐 공유 중지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작업을. 영상은 그 화려한 편집 없이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차시는 지도안으로 보여드릴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지도안. 혹시 지도안이 보이실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2차시는 사실 PPT를 보여주시기보다는 지도안에 있는 내용 숙지하시고 헬로 메이플 접속해서 사이트 접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렴 하면 끝나는 차시예요. 근데 이제 접속 과정이 분명히 좀 길어지실 것 같고 접속이 끝나면 헬로 메이플 서버 안에 저희가 만든 월드가 탑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월드를 아이들이 찾아서 들어가면 맵이 총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맵 1에서는 아까 제가 그 관리 카드 메모리 게임 할 때 저희 공부했던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에 적힌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NPC들을 찾아서 10가지 찾아보는 거, 그리고 다 찾으면 포털을 타고 맵 2로 이동하게 됩니다. 맵 2가 사실은 가장 메인인데요. 이거 OX 퀴즈를 그 메이플 스토리 게임 안에 녹여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따가 저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는 김현진 선생님께서 헬로 메이플 접속 방법이랑 그다음에 게임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도안으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앞에서 NPC가 얘기했던 내용들 10가지를 OX 퀴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OX 퀴즈를 풀고 나면 맵 3로 이동을 해서 발자국 지우기 약속을 살펴보면서 내용 확인하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40분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헬로메이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거가 있거나 아니면 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따가 뒤에 얘기해 주시는 그 김현진 선생님께서 헬로메이플 맵도 보여주실 거고 아마 질의응답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발자국의 의미는 뭘까요? 네. 디지털 발자국은요. 저희가 지금 그 컴퓨터 온라인 사용하면서 남는 모든 기록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막 유튜브에 검색하시는 막 기록들, 인터넷 쇼핑하셨을 때 뭐 카드 결제 내역 뭐 이런 모든 것들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디지털 발자국이라 하고 결국 저희는 디지털 발자국을 잘 지워야 된다. 우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요런 내용을 중점으로 수업을 구성했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네, 게임 설명 위주로 말씀을 드렸네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PPT에 내용은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네. 방금 들으셨던 설명들 중에 궁금하신 사항 혹시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질문을 좀 기다리면서 제가 얘기를 잠깐 좀 드리자면 그 친구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까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아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고등학생 때 그거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되게 유명한 대화 있잖아요. 그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장의사인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장의사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그 만약에 제가 갑자기 원치 않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저와 관련된 흔적들도 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되게 갑자기 슬퍼지네, 그 얘기 들으니까. 네. 근데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 인터넷상에서 남긴 모든 흔적들, 제가 SNS에 글을 남기고, 그 다음에 SNS에서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 다 흔적이 남는데, 그것들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을 짓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과 관련을 지어서, 이제 좀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장애상, 잊혀질 권리,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수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그 코딩 기반 미디어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또 하실 건데요. 김현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는 중에, 예, 잠깐, 김현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네, 네, 발자국 이미 말씀해 주셨고, 네, 목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보드게임은 한 15분, 10분 정도 저희 생각하고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드게임을 강사님들께서 직접 인쇄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보드게임은 학교로 그 보드게임 정도의 괜찮은 퀄리티로 학교에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담당하신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신 선생님께서 수령하게 되실 거고요. 수령하신 다음에 교실에 갖다 두시까지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실 거니까 제가 요청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수업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순복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차 시 수업하고 교실 이동이라 하셨는데 1, 2차 시 모두 수업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받을 때 동시 진행할 수 있는 강사,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강사 인력폭이 많더라도 한 학교에서는 두 반 정도만 동시에 하는 걸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컴퓨터실과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학교의 컴퓨터실을 구축하는 기준이 24학급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한 학급의 컴퓨터실, 24학보다 많을 때는 두 학급의 컴퓨터실을 구축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 학급 이상 동시에 진행하지 않도록 되었고, 그래서 신청한 학교들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수업을 여러 날짜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두 차시 동안 컴퓨터실 이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미리 조치를 해둘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현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시면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다음 활동은 실제로 이제 미디어 교육 플랫폼 어떻게 되어 있냐.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장미전 선생님. 네, 제가 Q&A 때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런 질문 주셨어요. 보드게임은 모든별로 하나요? 그렇다면 한 모든당 몇 명이 적당한가요? 저희가 워크북의 경우는 1인당 하나씩의 교구가 지급이 될 거고요. 교재가 지급이 될 것이고, 보드게임의 경우는 4인이 하나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인 이하로, 4인 1조입니다. 4인 1조.
4인조이기 때문에 혹은 물론 사람이 모자랄 경우에는 마지막 2인도 할 수 있습니다만 4인 기준으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실제로도 외부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론 위주의 수업하시게 되면 배우는 학생도 이제 좀 집중하기가 물론 또 수업을 당연히 잘해 주시겠지만 학생들의 더 높은 만족도와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드게임도 준비했고 실제로 미디어를 가르치는데 미디어 플랫폼 없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플랫폼 준비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준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철 선생님, 네. 혹시 이 보드게임 말씀하신 게 메모리 게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메모리 게임. 네네네네. 왜냐면 보드게임은 그 교사용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 장미정 선생님 말씀하신 보드게임이 그 카드 메모리 게임 맞으실까요? 그렇다면은 2인 1조가 요건 2인 맞거든요. 1조. 제가 좀 네. 헷갈렸습니다. 네. 아마 보드게임이 그런 두 것 종류가 같아요. 있어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맞아요. 네. 두 네. 종류여가지고 네. 저희 네. 강사 네.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는 메모리 네. 게임인데 그거는 네. 2인 1조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사실 교재가 1인 1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두 친구 중에 한 명 것만 뜯어도 되고 뭐 그거는 네네네네네. 자유롭게 이해했습니다. 얘기해 네네네. 주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네. 네네네네. 이해되셨죠? 교재가 모든 학생에게 지급이 되는데 그 받은 학생들 중에 한 명 걸 뜯어서 두 명이 혹은 뭐 이렇게 세 명이 게임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김미애 선생님께서는 태블릿, 크롬북 사용에 헬로 메이플 자체가 태블릿과 크롬북 사용에서는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노트북 또는 컴퓨터실에 있는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김정환 선생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이어서 바로 김현진 선생님, 네, 실습하는 거, 이렇게 설명, 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선악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앞선 설명들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결국에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헬로 메이플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블록 코딩을 알려주기 위한 플랫폼이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시지 않고, 저희가 배운 내용을 게임의 형식을 빌려서 복습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 교육이 아니라 이 게임 형식을 가지고 와서 그냥 퀴즈로 학생들의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로 메이플 관련된 PPT도 탑재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쭉 내려오시면 뭐 아이들한테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로그인은 이렇게 하고 어디에 들어가라라고 게시판으로 쭉 PPT로 다 안내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안내를 했을 때 아이들이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헬로 메이플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로그인하고 들어가는 거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것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현장 나가셔서 힘들어 하실 거를 알기 때문에 직접 다운 받아보고 회원 가입해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헬로 메이플을 다운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헬로 메이플이라고 딱 먼저 크롬에서 검색을 하면은 맨 위에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 이 헬로 메이플이라는 이 사이트로 클릭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뭐 귀여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교사로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회원가입하시고 다음 누르시고 기본적으로 입력하셔야 되는 내용들 다 입력하시고 여기서 선생님 회원으로 체크하시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 인증만 하시면은 가입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미리 해 놓으시고 이제 현장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우리 컴퓨터에 깔아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미리 학교에 이 헬로 메이플을 좀 깔아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일단은 가서 직접 까는 것까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은 게 보통 막 다운로드 들어가고 뭐 하고 막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헬로 메이플 시작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다운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다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일 폴더, 다운로드 폴더 누르시고 여기서부터 좀 설명이 있어야겠죠? 들어가서 이거 꾹 더블 클릭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음, 네네네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클릭하면 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 한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때문에 넥스트 이런 영어도 없고요. 그냥 예, 아니요, 동의함 뭐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쉽게 아이들도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다 했으면 바탕화면에 이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뜰 겁니다. 헬로 메이플 해주는데 헬로 메이플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것도 사실 한글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는 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쉽게 아이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는 지금 이미 로그인을 해놨는데 로그인을 한번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 화면이 먼저 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것도 끄고 처음부터 아예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 뜨는데요. 시작하기 누르면 네,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이 뜨는데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계정으로 회원가입하신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학급, 플레이, 아바타 만들기, 배경 등등이 뜨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 약간 꿀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마다 설치 속도가 다르고 학생들마다 로그인하는 속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로그인 할 때 먼저 로그인하는 애들한테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면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뭔가 좀 떠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아바타 창에 들어가면 이 아바타를 열심히 꾸밀 수 있어요. 지금 저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아바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이 저랑 어울린다고 해서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선생님 귀걸이도 달아주고요. 어울리는 망토에 드레스에 무기까지 이렇게 저한테 입혀줬어요. 그래서 먼저 로그인한 학생들에게는 아바타 여기 클릭해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머리 스타일, 망토, 모자 여러 개 있으니까 다 착용해봐. 심지어 이거 다 무료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아직 로그인 못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봐주시면은 소란스럽거나 뭔가 애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는 좀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 그 아바타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이제 로그인하는 시간차도 좀 줄이는 팁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 학생들에게 아이디를 전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저희 성인한테는 그냥 여기 있어 얘들아 이거 여러분 이거 있어요 이거 들어오세요 하면은 화면에만 띄워주면 성인들은 다 하는데 학생들은 또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막 숫자가 또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들을 물론 아이디 생성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아이디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들렛을 하나 파가지고 물론 저는 교실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써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면 아이들이 쫙 다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강사님들께서는 그런 구글 클래스룸을 수업 나가는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 보니까 이런 패들렛을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비틀리라는 사이트에서 주소를 쉽게 줄일 수 있어요. 심지어 주소에 한글로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방금 이 패들렛을 이렇게 줄였거든요. 헬로우 선학초 5학년이라고 줄였어요. 물론 영어 이 헬로우도 안 써도 돼요. 그냥 한글로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bit.ly 슬래시하고 뒤에는 아이들이 치기 쉽게 한글로 적어주시면 아이들이 이 크롬 주소창에다 그거 치고
이 패들렛까지 들어오는 거는 수월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선생님이 너희 아이디를 여기에 넣어놨어. 여기 들어가 볼래? 딱 누르면 바로 학생들이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게 스프레드시트에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쉽게 자기 번호, 맞는 아이디,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거기 가서 붙여넣고 그리고 비밀번호도 복사해서 붙여넣고 해서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이것보다 아날로그가 좋다 하시면은 이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조금 크게 인쇄하셔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수월하신 방법을 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헬로 메이플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선생님들께서는 맨 처음에 이제 수업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먼저 새로운 학급을 만드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5학년 2반인데 예시를 위해서 이제 5학년 1반에서 새로 만들었거든요. 처음부터 보여드리자면 새로운 학급 만들고 여기서 나가시는 학교 뭐 이름 저는 선학초니까 선학초하고 6학년 1반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학년도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들기 누르면 학급이 쉽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아이디를 직접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때 학생 관리 클릭하시고 여기서 학생 추가 누르시면 쉽게 엔터 치고 학생들 이름 넣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학생 이름을 미리 다 알기도 어려우실 뿐더러 그리고 요즘엔 개인정보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학생 이름으로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반 할 때는 저희 반 학생 이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아까 패들렛에 이렇게 여기 이거를 쫙 넣어놨거든요.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학생 이름 대신에 이거를 하시면 편하더라고요. 이거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11번부터 40번까지 넣었어요. 물론 이제 학생 수가 이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렇게 넣었고요. 1번부터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름에 숫자나 글자를 한 개만 쓸 수는 없더라고요. 적어도 두 개는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실 때 이걸 복사해서 따다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면은 물론 여기 사이사이 엔터가 하나 있지만 이거 다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무시하시고 다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학급 번호랑 닉네임에 쭉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부터 하면은 한 글자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서 11부터 했습니다. 쭉 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학생들의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요. 이때 나오셔가지고 학급 계정 정보 내려받기 하면 엑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받아볼게요. 바탕화면에 받으면 바탕화면으로 가면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 엑셀 파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엑셀 파일로 뜨고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늘리시면 됩니다. 늘리시면 아이디가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저는 스프레드시트에 넣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엄청 간단합니다. 스프레드시트 얘나 만드셔가지고 톤업 보자, 일로 와. 네, 스프레드시트 만드셔가지고 여기 파일에다가 가져오기 누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엑셀을 업로드 시킬 수 있어요. 업로드 누르시고 찾아보기 바탕화면 6학년 1반 오픈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여기 아주 손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네, 공유하실 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누르시고 대신 이걸 편집으로 하시면 아이들이 막 기본 바꾸고 지우고 막 해요. 그래서 뷰어로 하시고 링크 복사하셔가지고 아까 이 패드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선학초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아이들에게 쉽게 아이디랑 비밀번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 뒤에 로그인만 하고 난 뒤에는 일사천리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6학년 1반 만들어 놨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플레이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미 이 헬로 메이플이라고 해서 넥슨에서 직접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맵도 있고요. 그리고 교과학습 자료실이라고 해서 ATC에서 헬로 메이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차시별로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그 맵도 여기 안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 그 맵에 조금 수정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탑재가 아직은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플레이 앤 런, 교과학습, 정확히 어느 탭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탭에 들어갈지는 정리해서 구글 사이트 공유될 때 거기다 안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하시고 플레이 눌러라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 화면 들어오고요. 네, 귀여운 이 소리도 들리죠? 소리가 좀 큰가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이 전체 화면으로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끔씩 이제 창을 줄여서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게임하듯이 이제 맵을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저희 수업 때 쓰는 맵은 아니기 때문에 로비로 다시 나가 볼게요. 아이들이랑 사용하실 때는 플레이에 들어가서 여기 교과학습 자료 탭에서 이쪽이 아마 배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맵을 따로 만든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나중에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선생님들은 플레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직접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탑재가 되지 않고 제가 편집하는 단계의 화면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가 엄청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맵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잠시만요. 이렇게 첫 번째 맵에서 두 번째 맵으로 포탈을 타고 이동하고 그 다음 포탈을 타고 엔딩 맵으로 이동을 합니다. 각각의 맵들의 코딩은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런 코딩 화면을 애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다행이죠. 이를 본다면 막 만져보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코딩 화면 막 애들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아직 제가 편집 화면으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럼 한번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여운 노래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지금 딱 들어오니까 이런 산신령 같은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디지털 발자국에 대해서 막 뭐 잔소리를 해주시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럼 이것들은 아이들이 하나하나 잘 읽어봐야 돼요.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히 이런 꼼수,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막 안 읽어보고 막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문제를 다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포털이 생기지 않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너네 꼼수 쓰지 마. 어차피 안 돼. 라고 아이들의 그런 꼼수를 쓰고자 하는 의지를 좀 꺾어주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봐야 돼. 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쭉 넘어가시면 각각 여러 명의 이제 NPC가 있는데요. 이 NPC 근처에 가서 알파벳 E 키를 누르면 이 NPC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디지털 발자국에 대한 내용들 10가지 정도의 지식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네, 쭉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E 키를 누르고 있고요. 만약에 다 못 읽었는데 꺼졌다. 그럼 다시 E 키를 누르라고 하면 됩니다. 쭉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정독하면서 읽어보고 쭉 넘어갈 거예요. 쭉. 그래서 하나, 둘, NPC가 지금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이 친구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다리나 이런 것도 오르기 조금 어렵게 만들 계획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은 오르기 너무 쉬워서 게임적인 요소가 좀 부족해서 약간 뭐랄까요? 그 단순히 이런 지식뿐만 아니라 이 맵을 점프도 뛰고 막 이렇게 하는 좀 난이도가 또 있어요. 아이들이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서 탑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제 포털을 탈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방향 위에 키를 눌러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 이 문제 풀려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하면은 이 포털을 다시 이렇게 눌러서 위키 눌러가지고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 공부 제대로 안 했지? 너 다시 돌아가서 연습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고 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제 컴퓨터 이거 화면 소리도 들리나요, 지금? 화면 소리는 안 들리군요. 그러면 잠깐만. 근데 어차피 이 배경음악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설정을 바꾸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만 들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귀여운 배경음악이 나옵니다. 게임처럼. 그럼 이제 이 NPC에 다가가서 위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앞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어야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디지털 발자국. 이것도 띄어쓰기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치면 이렇게 문제 마친 개수가 뜹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수정하고 싶은데 문제를 마쳤는데 너무 축하를 해주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마치면 약간 폭죽이나 그런 게 좀 터져가지고 좀 깜찍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코딩을 더 해가지고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두 번째 문제도 마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 돼요. 그쵸? 알려주면 안 되죠. 저희는 함부로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X를 눌러야 되는데 알파벳 아이들 중에 그 키보드 한영 키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한영 키 누르고 X 입력해야 돼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이제 대문자 X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캡스락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입력해야 돼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력. 하면은 이게 또 틀리면 문제를 다시 풀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알려주면 안 되니까 5죠. 그쵸?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맞추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럼 왼쪽 위에 또 틀렸네? 왜 틀렸지? 아니 5죠. 죄송합니다. 좀 긴장해가지고 문제를 좀 틀리고 있어요. 여기도 동의해 주어요. 모두 동의하면 안 되죠. X죠. 왼쪽에 문제 맞힌 개수 보이시죠? 필요하다면 다운로드해도 괜찮아요. 안 되죠. 그쵸? X입니다. 넘어가서 로그인하지 않아도 안전해요. 로그가 무조건 해야죠. 또 넘어가서 올리지 않아요. 누르고 8번 방법이에요. 이게 마친 개수가 10이 돼야만 그 다음 맵으로 넘어갈 수 있는 포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 맞춰야 됩니다. 오, X.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건너뛰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뛰는 것도 조금 어렵게 해놓을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 뛰면 떨어지게 하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지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조금 더 게임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수정을 할 계획이고요. 10개를 다 맞춰야지만 이 포털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잠시만요. 지금 제가 아까 포털 코딩을 좀 하다가 약간 좀 만진 것 같은데, 원래는 이 화면이 아니라요. 원래는 이 엔딩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엔딩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엔딩 화면에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약간 좀 학습지, 활동지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디지털 발자국 10개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좀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렉이 걸려서 되지 않는데 지금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그 다음 맵에 이동하면 아바타가 여기서 이제 이 10가지를 다 볼 수 있고요. 맨 밑에 있으면 이 10개가 다 보이지 않아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밧줄 같은 걸 달아놨어요. 그래서 밧줄 같은 걸 타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복습하는 느낌으로 쭉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고 학생들하고 10개 중에 어떤 것들 기억하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활동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가기 하고 아이들에게도 아까 저희 10개명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에는 로그아웃 해야 된다 있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너희들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로그아웃 해야 되는 거 있었잖아. 너네 로그아웃 꼭 해야 돼 하면서 이 계정 여기 톱니바퀴 계정 눌러서 로그아웃 꼭 해? 라고 한번 알려주시면 뭐랄까요? 좀 적용학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내드릴 내용들은 다 안내를 드렸고요. 잠시만요. 네. 헬로 메이플의 어떤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강사님들께서 이미 뭐 코딩 플랫폼이나 다양한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고, 이런 컴퓨터 다루시는 게 다들 일가견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신 게임만 조금 더 게임의 요소가 좀 더 있도록 더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이들하고 마지막에 활동하시면서 그냥 좀 아바타도 꾸며보고 그리고 게임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직접 로그아웃해서 적용학습 하는 것까지 마무리해 주시면은 좀 재미있는 메이플 스토리 헬로 메이플을 활용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강사님들께서 기본적으로 헬로 메이플을 다 접해 보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아마 대부분 그쵸? 네. 혹시 헬로 메이플 플랫폼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1, 처음이다라고 하신 분들 0번 좀 남겨주세요. 대부분 다 1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0번도 있으시네요. 아, 근데 네. 대부분 1번이 많군요. 네. 아마 그리고 다 기존에 엔트리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네. 그리고 실제로 코딩하는 부분보다도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체험해 가면서 NPC와 대화하면서 미션 해결해 나가는 게 주된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들로 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혹시 궁금하신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해를 너무 쏙쏙 시켜주셔가지고 그러신 거죠? 네. 그러면 네, 혹시 제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그럼 이어서 네, 혹시 김현수 씨 혹시 설명 못하신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한 가지 아까 말씀 안 네. 드렸던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한 번에 그 계정 만드셔가지고 여러 교실이나 또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 계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매번 학급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계정으로 해가지고 해주셔야 이제 그 학교별로 네네네 카운트 학교별로 진행해 잡히니까 주시면 좋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저도 대화 내용 제가 괜한 부탁을 드려가지고 채팅창이 엄청 밀리게 됐는데요. 앞서서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첫 번째 이제 김정화 선생님께서 이런 제안 주셨거든요. 로그인 문제.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각각의 학급별로 계정 생성을 좀 부탁드리는 합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불편하고 번거로우신 점 있을 수 있을 텐데, 다만 학생들의 경우는 그냥 뭐 A, B, C, D와 같이 그런 식으로도 해서 이름만 다르게 한 다음에 생성을 누르게 되면 개인정보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백미아 선생님께서 동시 다운로드 속도가 느릴 수 있어서 수업 시간 내보다는 사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협회에서도 선생님들께 이제 좀 일찍 와서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면이 안 서가지고 저희가 앞부분에 그 컴퓨터 설치할 수 있는 비용도 따로 좀 저희가 강사료에 책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라는 부분과 앞서 설치하는 부분 두 종류가 있어가지고 최초로 나가시는 학교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1시간 정도 좀 일찍 가셔가지고
설치를 좀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설치비도 따로 좀 책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수업 전에 가셔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양순복 선생님께서 좋은 의견 정말 많이 주셨는데, 예, 로그인 하는 거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조준 선생님께서 엔트리처럼 미리 만들어 추천해 주신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그 비밀번호를 똑같이 해 드리는 것은 좀 현재 기술상으로는 좀 의미가 없는 것이라 그렇게 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넥슨 쪽에 꾸준히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바뀐 것은 비밀번호에 생성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로그인이 쉽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현 선생님께서는요, 전체 운영 일정이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수보 선생님께서 패들렛 이용해서 로그인 계정 공유하면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소리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저희가 5시까지 잡아놨는데요. 아마 조금 더 일찍 마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헬로 메이플은 임시 아이 기반입니다. 네네네. 학생들 학급 계정으로 만들면. 네, 그렇고요. 이용 가능한 시간은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짧은 시간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뭐 네이버 커넥트라던가 이런 데 가서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학생들의 경우 사실 로그인이 실제 학급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학교 벽면에 교사가 QR코드 하나만 생성해 놓도록 하자. 네, 해놓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각각의 혹은 학급에 소속되어서 계정을 만드는 것도 제안을 드렸어서 아무튼 요 허들을 낮추기 위한 것은 이게 진짜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또 미디어 리터러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내용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될수록 이제 이게 복잡할수록 개인정보는 많이 강화가 되지만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는 데는 굉장한 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중단의 노력 중이고, 방화벽 문제도 그래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코딩 플랫폼이지만 개발한 곳이 넥슨이어가지고 최초에 방화벽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 단위로 다 지금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입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각 시군으로는 전수는 아니지만 상당수 조사했는데 다 지금 풀린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사실은 또 완벽한 플랫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불편한 점 있으신 거 알고 있고 하지만 좀 이렇게 저희가 만든 좀 교육 자료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시기 때문에 강사님들의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또 사실은 근데 제가 아시는 여기 사실 저도 이제 낯익은 이름들이 많고 이래서 되게 사실은 반갑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쪽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뵀던 분들 또 많이 뵙고 해서 너무 반가운데요. 또 사실은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보다 더 빠르게 이런 툴들을 접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에듀테크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들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학생들의 로그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마 현명하게 잘 대처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화면 공유를 해서 마지막 내용을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요거 아세요? 그 슬라이드 쇼 누르면 바로 이거 시행되잖아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요거 할 때 여기 슬라이드쇼에 그 발표자 노트 혹시 해보셨어요? 요거 수업하시기 되게 편합니다. 요거 누르시면 요렇게 이제 메인 화면에서는 이제 요게 보이고 저는 얘를 넘길 수 있거든요. 얘는 이제 크게 하면 되고 어디 있죠? 네, 컴퓨터 2개를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넘기면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볼 수 있어요. 몇 분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보이고, 그래서 아주 편리한 도구니까 하시면 좋고, 거기다가 이렇게 청중 도구라고 해서 이제 뭐 질의응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요 기능 한번 살펴봐셔도 좋겠네요. 물론 이제 우리 같이 온라인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는 요거 쓰면 또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이런 코딩이라든가 수업을 정말 더 많이 해보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께서 꼭 아셔야 될 내용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그래서 개인정보함에 대한 뜻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보호하는 일을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데 개인정보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뭘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 기호, 성향, 신념, 사상 이런 것들 다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나가셨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그리고 3자 제공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 함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업 중에 얻으신 정보들에 대해서는 꼭 이런 것들을 지켜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상권인데요. 요즘에 SNS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도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이유는 이게 저의 명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역사를 걸어왔고, 근데 이게 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둘 다 발자국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업에 관한 것들을 인증샷을 남기시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는 저희 반 아이들 웬만하면 안 찍거든요. 찍긴 찍지만 절대로 이제 공유를 잘 안 해요. 물론 저는 지금 제 배경화면이 저희 반 아이들이긴 한데 실시간 공유되고 있긴 하죠. 근데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올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수업 장면에 대한 인상 올리시더라도 학생들의 뒷모습 또는 올리실 경우에는 요즘에 앱들이 좋아져가지고 학생들의 모습을 모두 다 블러 처리 혹은 선생님들 지금 쓰고 계시는 아바타 모양 바꾸는 거 있죠. 쉽게 할 수 있는 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초상권에 대해서 좀 잘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권과 인권 감수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인권이라 하면 이제 인간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뜻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약자,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거, 성인지 감수성. 요즘에 뭐 남자라서 이래, 여자라서 이래. 심지어는 아예 그냥 그런 성에 대해서 그런 전통적인 구분법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조심스럽게 접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그래서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농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뭐 남자라서 그래, 여자라서 그래 이런 표현들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원고는 저희가 이 강의 원고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각 수업에 따라서 지도안과 수업 슬라이드 그리고 모든 교구들이 다 웹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물론 교재와 그리고 교구의 경우는 학교로 이제 우편 발송도 시킬 예정이고요. 선생님께서 수업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뭐 수업의 교환을 미리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변형하시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차별과 혐오도 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학교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사님께서 한 800여 학급 정도를 방문하게 되세요. 근데 그 학급에 어떤 학생이 있을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학급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다채로워지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더라고요.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때 제 교실 예를 들자면 역사 가르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해가 있어요. 언제냐면 2014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반 학생들 중에 제가 그때 일산에 근무할 때였는데 저희 반 학생 중에 학생의 어머니께서 일본 분이셨어요. 와, 근데 걔 정말 똑똑했거든요. 바둑도 정말 잘 두고 3학년 때 만났었는데 근데 그 학생이 있어가지고 역사에 관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일본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행히도 교육 과정에서 일본을 가르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막 역사 가르치면 막 되게 막 피를 토하면서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뭐 임진왜란도 쉽게 말할 수 없었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뭐 그 정도까지 선생님들께 요구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적용되는 그런 차별에 대해서도 항상 좀 이렇게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혐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이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제 입이 좀 이렇게 좀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 정말 다들 듣기 싫은 말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은 네, 혹시나 수업 중에 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장애인인 것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이제 아까 영상에 관한 내용 하실 때도 설명해 주셨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죠? 라고 드리면 혹시 채팅창에 하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반대말.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아, 네,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경희 선생님께서 답 주셨네요. 박성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김진희 선생님께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성현 선생님께 영어로 써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들 실수하는 내용이 진짜 뭐 장애인의 반대말은 일반인이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 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880학급 중에 비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섞여 있는 학교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에티켓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교환은 모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가시기 전에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제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그 수업 가실 때 그래도 강의 시작 전에 이게 컴퓨터를 쓰시는 수업도 이렇게 수업 컴퓨터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점검을 위해서 강의 시작 전에 좀 20분 정도 전에 좀 도착해 주십사라고 어렵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저도 이제 사실은 이런 외부 강사님을 초청할 일이 정말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이제 뵌 적이 많은데 다 또 정말 근데 일찍 와주시고 와 정말 네, 하시더라고요.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강해 주시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 혐오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한 편향적인 언급은 자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강의 자료 역시 저희가 다 개발해 놓은 거고 경기도 미디어교육센터와 그리고 ATC 컴퓨터 교사 협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저작권 부분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강의 원고에 대해서 수업 목적으로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당연히 허용해 드리고 지금은 저희가 원본 올려뒀는데 수업을 하시기 전에는 그 복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복사본 만드신 다음에 개인이 강의하실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이후에 수정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다시 코로나 그리고 다시 100일에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건강에 위험이 느껴지시면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뭐 이렇게 대체 강사를 구하던가 해서 좀 이렇게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 지원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와 교구는 첫 파견한 학급에 함께 발생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첫 수업 이후에 연속된 수업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교재 교구는 학교에 운영하시는 교사가 받을 거고요. 받은 다음에 받았다는 확인증을 저희 협회 쪽으로 보내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는요, 강사료 부분입니다. 저희가 차시당 4만 원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차시 분량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저희가 2차시만 배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1, 2, 3, 4 연차시를 2번 하거나 또는 오후 5교시, 6교시까지도 받아서 이렇게 오후까지도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학교가 보통 이제 저희는 6교시까지 일반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가시면 6차시까지이고요. 헬로메이플 설치가 미리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그 양순복 쌤이셨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미리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학교에 미리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사님께 학교에서 요청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설치비를 저희가 2만 원을 더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3.3% 공제 이후에 입금이 될 예정이니까 요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 수업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강사로도 이런 상황에서 제출할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업 전에 요거는 저희가 사실 근데 외부 강사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학교에 출강하시면 요거는 다 이제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범죄 경력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는 동의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행정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진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수업 전에 이거 어디 내야 되냐면요. 미디어 교육센터 아닙니다. 협회 아닙니다. 학교로 내셔야 돼요. 학교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조회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수업에 주셨던 김현진 쌤이 이걸 궁금하다. 제가 조회를 요청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회해주지 않습니다. 조회 안 돼요. 학교 같은 그런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주기 때문에 저희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뒤에 설명해 드렸지만 23일 날 매칭된 결과를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공유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그 학교의 연락처도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시면서 그 연락하셔가지고 요 서류도 같이 제출한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이거 수업 전에서 요거는 학교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조치고요. 예. 하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학교를 여러 곳 배정받으면 학교마다 신고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학교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선생님들을 100% 신뢰합니다. 예. 당연히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뭐랄까요? 해야 돼서 하는 걸 해야 돼서. 안 하면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당장 외부 강사, 오늘도 외부 강사 수업이 있었고 하는데 그래서 하기 전에 요거를 이제 행정실에 얘기해서 교무실에 얘기해서 항상 먼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원래 다행인 것은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강사님들께 다이렉트로 보내드리는 것이고 양식을 다만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요청을 한다면 또 그게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만 강사님들께서는 각 학교로 제출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한 이후에 요것은 강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강사비를 지급해 드리기 위한 근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사 카드와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길게 안 써도 돼요. 예. 그래서 강사 카드가 간단하게 뭐 쓰셔야 될 것들 좀 몇 가지 있고요. 그러니까 늘 쓰시던 양식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결과 보고서의 경우에도 저희가 사진을 요구를 드렸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6장의 사진이 많지 않냐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고민해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6장을 요구했는데 그게 굳이 6장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뭐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겠습니다. 편한 게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수업 전 재료는 요렇게 요거 아마 다 써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 해서 요 이용하는 거 학교도 좀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들 제출하시면 되고요. 강사 이력 카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필수만 해서 요거 다 쓰시지 마세요. 불편하시니까 몇 가지만 써주시면 돼요. 뭐 저희가 경력에 대해서 수업 자료는요 결과 보고서에 나옵니다. 수업 후 자료에 요렇게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6장으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좀 많다는 생각이신 거죠?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연구원님 혹시 댓글로 혹시 가능하실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6장이 많다는 생각도 들어요. 넉 장 정도 괜찮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넉 장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넉 장 해주시고, 예, 내용도 다 써놨기 때문에 굳이 뭐 꼭, 예, 그래서 맞아요. 네, 양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이들 사진 찍으면 이거 얼굴부터 가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교구도 찍으시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다양하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류 양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현재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님들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에도 공유할 거고요. 혹시 안 들어와 보시는 계신다면 지금 제가 QR 만들어 뒀거든요. 이 QR 바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저희가 그 수업된 내용들 뭐죠? 저기 매칭된 내용들도 진짜 감사합니다. 예, 양승호 선생님께서 이왕 찍는 거라면 학교 담임 선생님께 먼저 양해 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찍고 안 보내주시다고 하는 이런 피노키오 같은 분도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왜냐면 23일에
이제 신청하신 학교의 교사, 선생님 대상으로 연수가 또 진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잊지 않고 이 말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본이라던가 각종 매칭 자료들도 여기에 공유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거나 제안하실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또 거기에 1대1 채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이라면 거기 남겨주시고, 근데 요즘에 톡방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1대1 채팅 넘어가셔가지고 저희 운영하시는 분들께 혹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검토해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주연 및 안내 사항인데요. 그래서 녹화본 요거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다른 분 한 분도 녹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녹화하신 거 괜찮은데 혹시 공유하실 때는 저는 초상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쓰시고요. 다만 다른 강사님들은 혹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게 공유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가리시거나 하셔가지고 뭐 다시 본인이 다시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공유하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도안 제공됩니다. 형태는 PPT에 다운받는 형태가 아닌 구글 슬라이드로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다운받는 형태의 경우는 맑은 코드 외에는 글자가 깨지는 문제들도 있고 좀 이렇게 내려받고 설치하고 근데 뭐 PPT 뷰어만 있고 이러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슬라이드는 편집 가능하도록 개개인이 복사하셔가지고 더 나은 지도안 수업안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가장 기본의 수업안만 제공할 예정이고요. 다만 그것만 하셔도 수업하실 때 아무런 무리는 없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재 교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아니군요. 두 가지 다 제공되네요. 오프라인에서는 택배로 발송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의 경우도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다 링크는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학교의 교사들에게도 저희가 매칭이 되면 강사님 번호를 넘길 예정입니다. 근데 강사님들께서도 매칭이 되면 역시 선생님들 번호를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께서 먼저 그러니까 누가 먼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학교에 또 약간 그러니까 서로 제가 얘기하라고 양쪽이 다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매칭되고 나면 좀 빠르게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수업에 필요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소통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칭 안내인데요. 지금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메이플 에듀케이터 그리고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지역도 고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화 교육 미술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선 매칭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드리도록 저희가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9월 23일 그래서 오늘 이제 들으신 내용까지 바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서 오후 1시까지 매칭을 한 다음에 그 매칭된 결과를 오픈 채팅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업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예. 죄송합니다. 매시하는 그날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그 다음에 담당 안내 및 기타 만약에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허당입니다. ATC 운영사무국에 강사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은 바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번호 있습니다. 031-943-4138 여기로 전화하시면 저희 연구원님께서 바로바로 또 최적의 솔루션 제공해 주실 예정이고요. 근데 이렇게 묻기 조금 민망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채팅방 있죠? 거기다가 1대1로 문의하셔도 좋고요. 다 같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거기다가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완벽하게 이해하신 건가요? 네. 네. 완벽하게 이해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살짝 좀 전달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저희가 단축 주소를 하나 만들어 뒀어요. 네. 비틀리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주소를 잊어먹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주소를 해놓고 잊어먹었습니다. 여기다가 자료에 가시면 써놨거든요. 여기다가 요거 2024 미디어 문해교육 아까 비틀리 써보셨죠? 2024 미디어 문해교육이라고 엔터를 딱 치시면요. 이렇게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집, 수업 자료 이런 것도 올려놨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덜 올려진 자료가 있나 봐요. 그 자료들은 저희가 이번 주말까지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쭉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출서로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거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은 이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학교에 제출하는 내용들이 돼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명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비틀리/2024 미디어 문해교육 써주셨네요. 하나님이 오셨네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네. 트레이스부터 한다고 하셔가지고 알려드렸고요.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네네네. 네, 질문 주셨는데요. 교재 교구는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나요? 예. 그럼요. 맞습니다. 첫 번째, 김은영 선생님 질문입니다. 강사들에게 제공되는 교재 교구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나요? 예, 온라인 제공됩니다. 온라인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첫 학교에서 한 분씩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여유롭게, 연구원님 각 학교로 여유롭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만족도 조사의 경우는 강사님이 하시기에는 시간상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설문 문항은 완성이 되어 있어요. 완성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사실 저도 최근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외부 강의 수업을 했는데 강의 시간이 많아서 되게 좋았어요. 16차시? 그러니까 정말 2시간씩 몇 주를 저에게 오셨어요. 근데 강의 설문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강의에 대한 체크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설문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코딩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에 A라는 학생이 1문항에 1, 3 했으면 그걸 다 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1학기 때 한 수업인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선생님께 불이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학생들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요거는 강사님들께 부담을 지어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학교인 선생님들이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는 직접 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만족도 조사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못 들어주다 강민 선생님께서 강사 카드는 언제 내는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강사 카드는 언제 내는 거냐면요. 수업한 이후에 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저희가 강의료 지급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강의료 지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업 후에 낸다고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미애 선생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선착순 선생님이가 네, 연구원 답 주셨네요. 선착순 아닙니다. 라고 연락 주셨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앞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카카오톡 링크 요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꾸준히 거기에서 이제 팔로우 하시면 아마 이후에 공지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없으실까요? 네. 수업 전 자료는 박은시 선생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수업 전 자료는 매칭되면 담임 선생님께 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수업 전 혹시 아까 말씀하신 조회 동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그 학교에 담당하는 교사에게 주게 되실 겁니다. 네, 각 학교에 연락처 1개씩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의 메일 주소로 바로 그냥 내용을 만드셔가지고 PDF 또는 한글로 뭐 둘 다 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내주시면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일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는데 그게 없어요. 사실은 저희도 그 부담을 사실은 그게 100명을 조회하나 1000명을 조회하나 1명 조회하나 일은 사실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거의 동일한데 이걸 저희가 다 못 해드리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해를 이렇게 다 되셨으면 사실은 저희가 딱 5시까지 잡아놨었는데요.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 녹화본은 저희가 마지막 Q&A를 포함해서 올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 주위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채널 녹화본은요 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제가 지금 이걸 회의를 종료하고, 예, 그러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 끝나고 바로 이제 줌 요거를 갖다가 이제 딱 그 한 다음에, 한 다음에 뭐 딱 해서 구글 드라이브 올린 다음에 바로 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올리겠습니다. 오늘. 네, 다들 빠른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이렇게 바로.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면 이제 회의는 이제